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게 될 건강 문제까지 우려가 많이 되면서 요즘 우리는 부쩍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 시민들은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요. 1962년 울산공업센터가 지정된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또 지속적인 공해와 오염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후에 이 환경 개선을 좀 해보자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산업도시 울산,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이 울산의 공기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오늘 울산 환경을 주제로 하는 특집 토론 그 첫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미세먼지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시죠.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과 최성득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구하고 계신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창립 멤버이자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상근활동가로도 활동하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환경 관련 의정 활동을 해오고 계신 울산시의회 이영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은 워낙 이 울산의 환경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고 사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논의 혹은 토론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울산의 대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히 연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의 대기 환경, 대기의 질이랄까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네, 보통 울산의 대기질이라고 하면 기준성 오염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세먼지라든가 SO2, 아황산가스 그런 일반적으로 환경 대기 중에서 검출되는 물질을 가지고 대기질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울산의 대기질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오히려 서울보다도 대기질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대기질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유해 물질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울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화학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산업단지 주변에서 농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울산 대기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쉽게 미세먼지 가끔 농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오염 물질은 좀 줄었는데 산단으로부터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은 여전하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울산시가 또 그동안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마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후로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었습니다. 울산광역시는요.
그 이후로 1980년대에 이런 심각한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우리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울산 미포 산단과 온산 산단을 이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다른 지역에 있는 배출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배출 규제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 이제 고체 연료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액체 연료 안에서도 황함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감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오염을 좀 덜 일으키는 그런 연료로 계속 전환을 시키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수준을 줄여 나왔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기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농도를 그렇게 저희들은 1차 오염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좀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이런 걸 2차 오염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질들의 어떤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장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별로 특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총량 관리라든가 사업장 총량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질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을 펼치려면 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울산의 대기 오염 물질이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분석이 다 되어 있겠네요. 네,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기 오염 물질들, 그다음에 독성 물질들 상당수는 이미 이제 환경부에서 배출량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공정에서 얼마가 배출되고 있다라는 정보는 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뭐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가지고 시민들도 다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자료는 뭐 환경부 내부 자료를 저희가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배출량 자료하고 실제 이제 환경 대기, 숨 쉬는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의 어떤 농도 수준이라든가 공간 분포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배출량 자료하고 모델링 결과 그런 실측 결과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 오염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울산이 굉장히 대규모 공업 도시인 만큼 아무래도 산단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 시민들이 상식적으로는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게 공기 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혹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산단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그 지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고 나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울산 시민들은 울산 대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조금 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난 수치는 사실은 7대 광역시 중에 저희들이 한 중간쯤 가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아항산이라든지 뭐 이산화질소 등등 해서 환경보건법에 기준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유해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꼴뚜기 바로 눈앞에 보이고 주거 생활 공간과 공장이 바로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막상 만족도를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울산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울산은 굉장히 공해가 많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실제 보도에 의하면 울산이 또 전체 뭐 여수 산단 다 비교해서도 암 환자가 많다라든지 유해 독성이 뭐 8배라든지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그에 대한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해 독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해서 훨씬- 울산의 산단 지역이 네네. 훨씬 많다. 그렇죠. 예. 그럼 뭐 실제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는 훨씬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이런 환경 문제, 특히 대기오염 문제를 더 이상 농도로 접근하지 말고 시민들의 건강 문제로, 보건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건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자체를 1급 발암물질로 정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전에는요, 담배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사망을 600만 명 1년에 예.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률이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기오염입니다. 700만 명이 1년에 대기오염으로 죽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은 폐질환이고요. 3분의 1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머지 3분의 1 뇌혈관 질환입니다. 사람들의 그 성인병 질환에 가장 중요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3분의 1씩, 한 200만 명씩. 네. 예, 대기오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지역에 암 환자들이 많다? 당연히 울산 지역의 대기오염과 산단이 기여하는 바,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어느 정도는 저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확한 인과관계, 이거는 과학적인 한계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고, 이 정도 20년 정도 얘기했고,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울산 지역의 주민들의 암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미 이제는 정책적인 개입이 충분히 들어와야 한다. 정책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어요. 환경피해 구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오염원들이, 즉 그 공장이나 산업단체들이 그 보험으로 비용을 내 가지고 이미 굉장히 많은 액수가 또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고, 개개인에 지급하는 수준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집단으로 이 지역, 아까 말씀하신 산단의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특정 그 암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면 그 암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치료나 지원 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정책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 네네.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이번에 이런 어떤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노력과 함께 그럼 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주범인 이 유해 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 그리고 또 규제,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이 규제를 놓고서는 약간 엇갈린 반응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 무슨 소리냐, 당연히 필요하다,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울산의 산업단지는 울산의 어떤 지역경제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지나치게 규제를 하다 보면 이런 기업들이 탈울산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 소장님께 이 질문 여쭙고 싶은데, 기업에 대한 규제 방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울산화학공단의 그 비중은 울산 경제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 그렇습니다. 비중과 같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경제 수준이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정책, 보건 정책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이미 기후 변화라든지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그런 진짜 오래된 그런 논리인 경제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막다른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왔어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는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들이 대부분인데, 그거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대기오염과 화학 물질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이상 경제라는 이름으로 미적거릴 이유가 없어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가 심한가, 기업체에 심하게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크게 이렇게 심한 규제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규제를 심하게 했다고 해서 탈울산할 거냐? 네. 그런 기업체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사례를 저는 전혀 들어본 찾아볼 수가 바가 없고. 없어요. 예. 예, 그분들은 울산에서 상당히 많은 일종의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반적인 어떤 산업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게 계속 넓어져요. 그러니까 산단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산단 내에 있던 녹색 지대, 이제 차단 녹지 개념이 되겠죠. 그런 녹지들도 용도가 자꾸 바뀌어요. 산단으로. 그러니까 뭐 정유 공장이 뭐 공장 부지가 부족하다 네. 이러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산단이 확대가 되고, 또 국가 산단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곳곳에 뭐 지방 산단도 있고 여러 산단이 있는데, 그 산단이 계속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체들은 또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입주율이 또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규제를 한다고 해서 탈울산을 할 거다라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네. 현재 규제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음. 그러니까 기업의 논리겠죠. 예, 자본의 논리겠죠. 예. 그래서 경제적인 이윤을 택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IMF 그 당시에 뭐 대학을 졸업하고 막 그럴 때인데 환경직, 기업체에 있는 환경직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해고가 많이 됐다. 지금 환경 연구를 하면은 기업 가면은 나중에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다 1차적으로 해고가 될 거다. 뭐 이런 뭐 소문도 있었고, 뭐 예전보다는 기업체가 어떤 환경 경영이라든가 그런 의식 수준은 올라간 것 같지만, 그게 어떤 법이 강화가 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지. 네. 기업체가 선도적으로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환경 규제, 그러니까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 규제가 심하지도 않을 뿐더러 과도하고 근거 없는 우려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그 규제의 강도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금 뭐 시대에 좀 역행하는, 만일에 이 규제로 인해서 탈울산을 하게 된다면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사실 살아남기 힘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기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마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이 되게 달라지고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건, 요즘에 이제 어쨌든 기업 활동을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ESG 경영 지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 규제가 너무 지나쳐서 우리는 여기서 기업 활동 못하겠다. 다른 지역 가면 그 기업이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자기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이 정한 건 이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는 더 노력해서 여기까지 갈게라고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쪽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업들이 더 자율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노선으로 가려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뭐 이제 사회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제가 됐든 아니면 행정 조치가 됐든 뭔가 유인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쪽을 하는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ESG 경영 지표에 따라서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세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문화가 규제 우선 문화가 아닌 어떤 자발적인 환경 관리의 문화로 선순환적인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환경 경영을 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요원하니, 예를 들면 그런 유인책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정부 차원에서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뭐 유인책 지원이랄지 뭐 어떤 대안이랄지 그런 게 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시행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지금 기업도 산업이 굉장히 변화가 있어요. 기후 위기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이번 8대에 와서 첫 조례가 그 탄소 중립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 위기에 대항한 이제 2050 이제 탄소 중립인데 앞으로 기업들도 여기에 선진국에 맞춰서 가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있어야 되고 네. 실제로 거기에 대항한 여러 아마 그런 재정적인 투자라든지 이게 이제는 필수고 그렇지 아니하면 수출을 못하죠. 살아남을 수가 예,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산업도 지금 대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위한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이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준해서 나름대로 지금 뭐 상공회수 대한상공회수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거의 뭐 기존 예산에서 거의 한 85%더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중에 대기업은 그게 되는데 거기 따른 2차, 3차 밴드의 중소기업들이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배출 기준에 노후화된 기계 이런 걸 제가 원래 이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보니까 한 11억 정도 예산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유인책에 대한 제도들도 저희들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네. 듣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 중소기업을 챙기는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필수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 대기업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사실 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좀 함께 가줘야 된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기 환경 오염 문제는 사실 뭐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넓혀서 이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 대기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지금 이제 미국 LA에 있는 그 남가주 대기 환경청. 이게 남가주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네. 옛날 사람 아니십니까? 네, 네,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네. 그 대기 환경청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 5년에서 7년을 주기로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메이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성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 대기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평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위해성이 어떤가라는 거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해성이 높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저감 정책을 넣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이건 정책을 위반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개선이 됐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들은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울산광역시 입장에서 앞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어떤 이제 유해대기오염 물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굴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물질들이 예. 굴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정 중에 이제 휘발되거나 뭐 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감시하기도 어렵고 자, 이제 보이지가 뭐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그리고 이거를 다 관리하기에는 석유화학 단지가 너무 넓고 시설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광학 장비, 그러니까 원격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단독 사업장이 아니라 산업 단지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원격 감시 장비들을 여러 군데 좀 설치해서 좀 이렇게 계속 보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농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로는 이제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이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측정 차량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집어내는 거죠. 네. 마치 이제 요즘에 이제 탑건이 예. 굉장히 한데 유행인데 80년대 그 탑건 원래 오리지널 무비를 보면 이제 항공모함에서 저기 있다라고 이제 레이더로 판단을 하죠. 그러면은 전투기가 가서 실제 어떤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입체 관측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혹시 그것인가요? 그러니까 원격 측정 장치라는 것이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 공단에서는 그 산단 그 울타리에 공장 주변 울타리에 그 배출 물질을 추적하는 센서를 부착한다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장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며 어느 정도의 농도로 나가고 있으며 예를 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씀하신 원격 측정 장비라는 것이 그런 센서와 비슷한 건가요? 그 중에 하나죠. 네, 원오브 됩니다. 그 네. 센서는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저 이제 원격 측정 장비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광범위하게 보고 이제 거기에서 어느 구역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우리가 좀 정밀한 장비를 보내서 측정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네. 게 있고요. 예. 이거는 뭐 지금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안에서도 사실 시범적으로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우리 울산광역시의 대기질을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 소장님 의견 네. 듣겠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런 공단 지역의 폭발 사고라든지 가스 누출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죽고 다친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보팔 참사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한 2년 전에는 우리나라 LG화학이 인도에 있는 스타일렌 공장을 운영하다가 또 터져가지고 주민 한 1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예. 울산에서 온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산단 지역에서 울산 주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벌써 30년 이상 돼가 굉장히 오래 노후화되고 가끔씩 사고도 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엄청나고요. 그런데 별다른 조치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의 제도가 빨리 실행이 돼야 되고 동시에 시민들도 또 이 지역의 환경단체들도 더 열심히 그런 피해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소송을 건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취해지고 또 요즘에는 민간 감시기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직접 드론을 띄워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좀 의회 같은 데서도 지원도 하고 직접 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첨언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원격 탐사 장비들, 센서를 이제 부지 경계라든가 울산시 곳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런 유해 화학 물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보의 투명한 공개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네네. 적절한 가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 화학산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센서에 의해서 측정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든가 현재 이 검출되는 농도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할 정도인지 그런 여러 가지 2차, 3차 가공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량 측정도 하고 측정망 분석도 하고 있는데 그 공개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개합니다. 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보고서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보고서를 봐도 이게 너무 전문 그렇죠. 영역이라서 무슨 일반 말인지 알기가 시민들은 어렵고. 전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뭐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도상에 매핑을 하고 풍향 풍속 자료랑 결합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런 물질이 나오고. 배출돼가지고 예. 이동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완전히 공개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은 기업체들이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격 탐사 장비 중에서 부지 경계에만 이제 감시하는 장비도 따로 있고요. 일종의 화상 카메라처럼 해가지고 그 특정 공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특정 공단에 어느 굴뚝에서 어떤 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가 시각적으로 다 나와요. 네.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이게 고가 장비고 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도입은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런 건 다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게 법적인 테두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물질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예. 기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자발적인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감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사료 냄새도 나고 뭐 이상한 공기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좀 창밖에 문을 못 열고 환기해 보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대기 환경과라는 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자기들 해야 될 일이 그 대기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그 공단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울산에서도 공기가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좋게 해야 이제 뭐 관광도시나 뭐 이런 쪽에서도 조금 더 효과를 봐가지고 뭐 이제 유입하시는 시민들도 뭐 많으시실 것 같고 하다 보면 뭐 지역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건데요. 너무 냄새가 난다. 일단 창문 자체를 못 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창문 못 열겠다 해주신 분은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울산시 대기환경과에서 공단에 직접 가서 대기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이 나서서 내가 창문도 못 열고 이렇게 답답하게 사니 제발 좀 가주세요라고 부탁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을 먼저 듣고 또 시민들 의견에 대한 반응을 물질도 듣겠습니다. 참 주관적인데 이 공의 냄새에 대한 어떤 느낌도 굉장히 주관적인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도 그 뭐 제 지역에 여천천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문의해 보면 또 수치에 모든 것을 또 만족하고 아무런 그게 없다 하고 하는데 우리 만영일 박사님 제안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도 대기 환경과를 따로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후 대기국이 신설되어 있고 울산시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8년 전 의원할 때보다 지난 8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의회에 입성을 했지만 어느 순간 환경국이 생겼어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시민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좀 적극적인 대처,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기후 대기국 그 과가 따로이 좀 전문적으로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좀 전문가들이 좀 포진이 되어서 네. 좀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시민이 원하는 그런 좀 정책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제가 앞으로 제안을 시민들은 좀 하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게 개선이 그렇죠. 되기를 원하는 네네. 겁니다. 네. 그래야 아 정말 울산의 지금 공기가 좋구나 네.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까 뭐 냄새 관련해서 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냄새라는 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도 이제 울산시에서 실제 대기를 포집하러 현장에 나가면 냄새가 사라진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악취라는 거, 냄새라는 게 이게 우리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물질만 거기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측정 분석하는 지정 악취 물질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근데 그 물질들을 분석하면 불검출되는 사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놓치는 다른 냄새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러한 냄새만 나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일 가능성이 그게 문제인 울산은 거죠. 예, 예. 크다는 거죠. 네, 혹시 최 수장님도 네, 의견 그 있으십니까? 악취 얘기가 예.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예, 특정 그걸 측정해가지고 기록으로 데이터로 이제 규제하거나 뭐 악취가 났다라는 거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제 이런 방식보다는
이게 악취가 갖는 주관성과 그 특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악취는 이렇게 특정도 있지만 관능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맡아서 악취가 나면 나는 걸로. 네네. 예.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가장 민감합니다. 아까 우리 예. 인터뷰하신 시민분도 그렇습니다. 예. 그 그래서 세대이신 것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는 괜찮은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맡으면 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관능법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농도보다는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체감과 그리고 실제 건강상에 나타난 결과인 여러 가지 관련 질환이나 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책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또 하나 더 예. 말씀드리면 네. 울산시에서도 이게 상당히 악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무인 악취 포집 장치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악취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포집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악취 신고가 있거나 센서에서 높은 값이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바로 포집하게 하는 아. 그런 시스템이 딱 깔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개수가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몇 개 없구나. 바로 우리 동네 앞에는 없는 거죠. 예. 설마 그것도 한 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 수십 그런 대 정도는 이상. 아니겠죠. 굉장히 네, 많지만 네. 수십 대 집 앞에 이상이요. 없는 거죠. 내 집 앞에는 없다. 네. 네, 그래서 울산시 나름으로는 상당히 최근 한 10년 이내에 예.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은 됐는데 시민들이 체감이 좀 부족. 예. 이제 잠깐 이게 뭐 잠깐 울산시 편을 좀 들게요. 잠깐 예. 울산시 편을 좀 들면 울산광역시에는 앞서 이제 뭐 대기과 이렇게 과 말씀하셨는데 그 조직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제 환경보전과 안에 원래 이제 지금 현재 그 대기 정책을 담당하시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배출원들에 대해서 좀 이제 지도 단속을 나가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명 내외의 인원이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좀 그 업무 강도는 어찌 보면 살인적인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대규모 사업장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무리 자동화되고 뭔가 저 장치를 이렇게 하고 이러고는 있지만 사실상 결국에는 모든 부분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뭐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라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 좀 더 좀 이제 울산시 편을 살짝 들면서 이게 지금 의원님께 좀 부탁. 올바른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게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서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사실 조금 더 그러니까 편을 들자면 그분들이 과연 대기 업무만 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세계적인 그 대기 오염 사건인 LA 스모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난 이후에 로스앤젤레스 그쪽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환경 담당 시스템과 제도는요. 미국 전체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UNEP 같은 곳에서 책정하는 것과 거의 그걸 리드해요. 네. 대한민국의 대기 오염과 정책과 그 여러 가지 그 행정이나 시스템을 울산 대기 이 제도와 정책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과 수준에서 10명 가지고 일을 한다? 당연히 과 그 이상의 국 수준으로 울산 시내, 울산 시청에 울산 대기 정책국이 세워줘야 돼요. 그 밑에 악취과 무슨 과 해가면서 이 정도가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나라 전체의 그 대기오염 정책과 환경보건 정책을 리드해 나가죠. 이걸 언제까지 환경부, 언제까지 서울만 찾을 겁니까? 네. 가장 오염이 심하고 피해가 심한 울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보죠. 예. 자, 울산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대기 환경 관리를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 한 가지씩 그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배출량, 그다음에 대기 측정 결과, 그다음에 확산 모델링 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자료라든가 학술 정보를 종합한 그런 포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체라든가 그러니까 민간 산학이 모두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해서 누구라도 울산의 대기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쉽게 알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뭐 확실히 어떤 그런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좀 기대를 하고 싶고 제가 앞으로 저도 이제 울산에 환경체험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앞으로 얼마 전 인도에 뭐 기후가 50도가 가니까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좀 더 의식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시 차원 또 시의 차원에서도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그 아무래도 환경 문제와 시민들의 건강 문제는 그런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 중에 환경단체 중에 환경 문제 특히 대기 오염과 그 건강 문제를 전담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그런 환경단체 회원으로도 좀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환경단체는 다시 자치단체에 민간 감시기구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만들어내셔서 아까 말씀드린 뭐 드론 같은 걸 직접 띄워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거 봐라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수준의 어떤 그 시민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사님. 네. 그 초미세먼지가 똑같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구성 성분에 따라서 독성은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위해성 관리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서 우리가 건강 위해성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만큼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세우고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올바른 방법과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문제 인식이 그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화와 울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온 울산 시민이 보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단순한 대기질 개선이 아니라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좀 더 주목을 해서 개선과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자, 환경 특집 토론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2부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